정부가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통한 연금 개혁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낮은 수익률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는데요. 어떤 내용이 달라질지 살펴보겠습니다.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제도가 개편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개편이 되는 건가요? 일단 지금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가 첫 번째가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은 그래도 열심히 보신 분들은 연금액이 꽤 되는데 두 번째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아서 전체적으로 노후 준비 자산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좀 개선하고 제도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제도들을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개편안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현재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같이 시행 중이거든요. 네. 이거를 퇴직금 제도는 이제 오래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 퇴직금 제도를 없애고 퇴직연금 제도로 일원화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첫 번째 개편안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에 대해서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3개월만 일을 해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바꾸겠다.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들 하고 계시는 특수고용 노동자라든가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퇴직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개편안이 되겠고요. 가장 또 큰 것이 퇴직연금 기금 운용을 위해서 퇴직연금 공단을 설립해서 개별적으로 근로자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화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세 가지 개편안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퇴직연금하고 IRP하고 다른 건가요? 네, 퇴직연금 내에 DB형과 DC형과 IRP라는 세 가지 제도가 존재하는데요. DB와 DC는 재직 중에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DB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유사한 것이고 DC는 본인이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렇게 재직 중에 DB와 DC로 운영을 하고 난 이후에 퇴직하시게 되면 그 재직 중에 운영했던 퇴직금을 이제 받으시게 되는 계좌가 바로 IRP 계좌가 되는 것이죠.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라고 하거든요. 이 계좌로 나중에 퇴직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따라서 IRP 계좌는 재직 중엔 필요가 없고 퇴직 이후에 퇴직금을 받아서 운용하는 또 연금으로 받는 그런 계좌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거를 퇴직 후에 만들면 그때 가서 해야 되니까 좀 복잡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사전에 재직 중에 만들어서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불입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연금저축보다 훨씬 더 유리한 연 900만 원까지의 세액공제 혜택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불입하다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아서 같이 운용해서 연금으로 받는 이런 계좌가 IRP 계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뭘 개선하겠다는 거죠? 이 세 가지로 지금 DC 뭐 다 있는데 네. IRP까지 돼 있는데 뭐 어떤 걸 개선하겠다는 건 거죠? 그러니까 큰 틀은 다 갖춰져 있는데요. 그 안에서 퇴직연금 자체가 불어나고 있지 않으니까.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지금 현재 뭐 지난 10년간 퇴직연금의 수익률 봤을 때 대부분 다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수익률이 낮아서 한 2%대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지금 현재 퇴직연금 제도를 개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이 낮은 것 자체가 뭔가 전담 기관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인지 네. 이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겠다고 하는 건데 네. 이거는 그 퇴직연금공단에서 전문적으로 좀 운용을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전부 근로자, 네. 사용자, 이렇게 직접 본인들이 직접 운용해서 수익을 내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근로자 본인들이 본인의 퇴직금을 늘려가고 있는 구조로 되고 있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일하느라 바쁘시기 때문에 직접 뭐 재직 중에 퇴직금을 운용하기도 그렇고 또 괜히 잘못해서 일정한 펀드를 운용했다가 손실이 발생할 수도 그렇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퇴직연금 규모는 거의 430조 육박하는데 이 중에 거의 90% 가까운 금액들이 원리금 보장형으로만 돼 있다 보니까 이 퇴직연금의 근본적인 수익이 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개인에게 맡겨두니까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다. 네. 이거를 차라리 지금 현재 국민연금 기금이 예. 기금 운용 수익률이 연 7%, 8%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거든요. 물론 기금 운용을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큰 규모의 경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수익이 좀 더 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제 2층 연금이라고 하고 있는 퇴직연금도 공단을 설립해서 네. 종합적으로 모아서 기금으로 운영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개념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제가 조금 헷갈리는 게 그러면 대부분의 돈이 DB, 아까 얘기한 DB에 들어가 있다는 DB가 퇴직금이라고 그러셨고 고정금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네. 대부분이 지금 DB에 들어가 있는데 네. 그 DB에 있는 거를 전부 다 주식으로 바꿔서 DC나 이런 걸로 하고 DC를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운용하는 자문력을 주겠다 이런 건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지금 이제 DB형이라는 것이 고정적인 수익률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근속한 기간과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따라서 퇴직금이 확정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에게는 굉장히 안정적인 제도죠. 그런데 이걸 DC로 옮기는 순간 사실 사용자에게는 매달 이제 퇴직금을 정산하고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이미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는 그거를 운용하지 않으면 예. 퇴직금 받은 원금밖에는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운용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이거를 기금화해서 이런 부분을 퇴직연금공단에서 운용을 함으로써 개인이 하지 못하는 영역을 조금 더 중점으로 보강해서 수익을 내겠다라는 것이 이제 의도이긴 한데요. 대신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론도 많이 있죠. 네. 왜냐하면 이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이라는 것이 개인의 자산인데. 근데 뭔가 제2의 국민연금 느낌이에요. 그렇죠. 약간의 뭐 좀 얘기하자면 사회주의적인 또 네. 개념이 녹아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공공으로 관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물론 수익이 잘 나면 좋겠지만 반대로 국가가 운영했는데 기금으로 운영했는데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더 큰 또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기본적으로 국가가 공공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좀 해봐야 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퇴직 근로자들이 그런 것들을 과연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죠. 요즘 은행에서 이렇게 메일 들어올 때 보면 자꾸 당신은 디폴트 옵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뭘 하세요. 그런데 눌러보면은 네. 뭔지 잘 모르겠고 디폴트 네. 옵션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디폴트 옵션은 지금 워낙에 그 안정적인 자산,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더 공격적인 자산, 투자 자산으로 옮겨주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디폴트 옵션이라는 것이 사전 지정 운용 제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당신이 원리금 보장 자산으로 운영하는데 1년, 2년 뒤에 만기가 되었을 때도 또 추가적인 운용 지시가 없을 때 다들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때 1년, 2년 전에 선택해 놓은 사전에 지정해 놓은 운영 방식으로 운영해 주겠다라고 해서 약간의 그 투자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미리 선택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디폴트 옵션으로 도입을 했었는데 네. 이걸 하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약간 그래 지금은 안정적으로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좀 공격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역시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다 원리금 보장형, 다음 바꿀 때도 원리금, 그 다음도 원리금 보장형 이렇게만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의 취지가 좀 무색해졌죠. 이게 너무 복잡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예. 복잡해요. 그리고 왠지 느낌에 주가 부양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네, 뭐 일단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실무적으로 상담하는 입장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퇴직연금기금이 430조 가까이 쌓여 있지만 이 중에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전부 다 고령층이라는 겁니다. 네. 40대, 50대 이상. 왜냐하면 20, 30대는 퇴직금이 거의 쌓여 있을 리가 없잖아요. 40대도 고령층에 속하는 거예요. 퇴직연금은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는 층에 속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한 50대이신 분들이 퇴직연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퇴직할 날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당장 퇴직을 하고 나면 내 은퇴 자금을 써야 되는 입장에서 이것을 갑자기 뭐 국가가 하라 그런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주식형 펀드로 옮긴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그 디폴트 옵션 제도는 크게 정착을 하고 있지 못한 단계고 그래서 그냥 아예 이참에 그냥 퇴직연금 기금 운용 공단을 설립해서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좀 운영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일반 민간 금융회사, 민간 네.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퇴직연금 운용에 위해서 수많은 인프라를 갖춰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걸 갑자기 국가가 싹 가져가 버리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황당하기도 할 것이고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네요. 예.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 퇴직금 DC를 운영해주는 뭐 사업자를 지정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무슨 네. 이름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정부가 하라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정책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 회사가 정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는 계약형 제도입니다. 계약형 제도는 그 기업이 민간 금융 사업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통 얘기하는 증권사라든가 은행 이런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요. 그 퇴직연금에 대한 기금 운용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을 상품을 가져오고 이걸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강제하는 개념은 아니고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서로 협의해서 계약을 통해서 잘 선택할 수 있는 구조죠. 네. 하지만 이제 기금으로 바뀌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금이 이제 어떤 공공 영역으로 넘어가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커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기금형 퇴직연금제도하고 네. 계약형 퇴직연금제도. 그러니까 네. 지금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이미 미국이나 호주, 영국 같은 나라들은 기금형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저 나라들의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많이 높습니다. 아. 이게 이제 뭐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선례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운용하다 보니까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계약형으로 개인이 선택하고 기업이 선택해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기금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좀 낫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기금형으로 운영하게 되면 또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 것이고 공단을 설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앞서 그 공단 설립하는 거랑 그게 이제 퇴직연금 공단을 설립해서 기금형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단 설립하게 되면 또 공단 인원을 뽑아야 되잖아요. 네. 또 한 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네. 세금으로 나가야 돼. 그렇죠. 예. 그래서 거의 운영 비용이 또 많이 듭니다. 그럼 운영 비용을 많이 들면도 불구하고 개인의 퇴직연금을 관리해서 수익을 내줄 수 있다면 뭐 전 국가적으로는 좋은 일이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또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연금 개혁이라는 단어보다는 약간 그냥 제도 변경 이렇게 보는 게 더 맞겠네요. 개혁이라는 단어까지는 쓰기에는 지금 듣다 보니까 좀 그 명확하지가 않은 그런데 느낌이 좀 민간 들어요. 금융사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 큰 이슈입니다. 그러네요. 네, 수십 년간 쌓아왔던 본인들의 그 퇴직연금 관리 인프라를 한 번에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또 운용했던 그런 기관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떻게 네, 네. 뺏길 수도 있는 네, 상황이니까. 네. 물론 이제 민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왜 그렇게 운용 수익률을 못했냐? 네. 라고 얘기하면 이게 사실 개인의 선택의 문제였지 이걸 금융회사들이 못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의 또 이제 이슈도 있을 것이고 네. 이건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쟁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미 수익을 잘 내고 계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사실 퇴직연금 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 기관이 뭐 금융회사 추천한 대로 네. 뭐 TDF라든가 예. 일정한 ETF라든가 걸 가지고 꾸준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하지 않고 꾸준하게 네. 하신 분들은 국민연금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공단이나 기금형으로 운영하면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아무래도 없고.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 이 기금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과연 모든 퇴직자 근로자들을 강제할 것이냐 아니면 네. 선택하게 넣을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또 고민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연금 개혁 추진하면서 이제 일시금 수령 폐지 이런 네.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되게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인데 확실하게 이것도 폐지 왜 이런 나라가 거는 또. 이렇게 정해야 돼요? 네, 내 퇴직금인데 네. 내가 유시금 받고 연금 받고 내 그렇죠. 맘이지 왜 국가가 이거를 뭐 네. 마음대로 하냐 이런 얘기를 내 하시면 재산인데.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약간의 좀 그 전달에 왜곡된 전달인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이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번에 그 퇴직연금 개편안에 나온 내용 중에서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가 현재 공존하고 있는데 네. 퇴직금은 과거에 그냥 우리 부모님 세대에 퇴직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퇴직금을 쌓아서 퇴직하는 날 일시불로 받아가는 제도가 퇴직금 제도였고 예. 자꾸 일시금 받아가지고 노후 준비를 못하니까 이걸 연금으로 받자라고 해서 퇴직연금 제도를 이제 2005년부터 도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아직도 퇴직금 제도가 살아 있어요. 퇴직금은 일시금 받는 것이고 네. 퇴직연금 제도는 연금으로 받던 일시금으로 받던 내가 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다만 연금으로 받으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죠. 아. 근데 이제 앞으로 이 과거의 퇴직금 제도를 이제 완전히 폐지하고 모든 회사의 기본적인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어나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일시금 받는 퇴직금 제도가 사라지고 퇴직연금으로 일어나게 되면 나는 다시는 일시금 못 받는 거야? 라는 이제 잘못된 생각, 예.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퇴직연금으로 일어나야 된다 하더라도 예. 퇴직연금 IRP 말씀하신 대로 네. IRP 계좌에 들어온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는 가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는 일시금 받으시면 지금 정해져 있는 퇴직소득세를 다 내. 아. 세금을 다 내면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어. 하지만 연금으로 나눠받게 되면 세금을 좀 깎아줄게. 이런 유인책을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퇴직소득세가 얼마나 되는데요? 퇴직소득세가 실제로는 근속 기간과 퇴직금 금액에 따라서 약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20년 근속을 해서 퇴직금이 1억 원이다. 네. 이런 같은 경우에는 20년 근속해서 퇴직금 1억 원이면 만약에 1억 원을 근로소득으로 가져온다면 20, 30% 이상의 높은 소득세율을 내야 되는 그렇죠. 것이지만 퇴직소득으로 가져오게 되면 퇴직소득 공제라든가 연분연승 여러 가지 또 할인 요소에 의해서 실제 1.1%밖에 안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1억을 일시불로 빼면 1.1%에 110만 원 세금 내고 네. 9,890만 원 갖고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걸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내야 될 세금의 10년 차까지는 30%, 11년 차부터는 40%를 깎아주겠다는 것이 이제 연금으로 받으라라는 유인책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연금으로 받으시면 세금 할인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일시금 못 받는 거 일시금으로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이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네. 일시금 받으시면 원래 내야 될 세금을 다 내시면 일시금 받아 나올 수 있습니다. 뭔가 일시금으로 받아서 내가 운용을 해서 그 세제 혜택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일시 뭐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많이들 받아 나오시는데 실제로는 다 까먹고 계시는 경우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국가는 연금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연금 수령 비율이 IRP로 받아서 거기서 연금으로 받는 비율이 한 13%밖에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는 지금 현재 30% 40% 되어 있는 퇴직소득세 할인, 연금으로 받을 때 할인율을 이번에 지금 발표 나온 게 보니까 20년 차 이상으로, 그러니까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20년 이상으로 길게 나눠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50%까지 깎아줄게. 이런 이제 유인책을 지금 개편안에 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디폴트 옵션, 뭐 DB, DC 이런 모든 게 결국은 그냥 고정 자산에다 넣어놓고 묶여져 있는 돈을 금융시장으로 다시 끌어내서 결국 주식을 투자를 하던 그래서 금융시장으로 좀 끌어내겠다 이런 걸로 조금 보이네요, 저는. 일단 그 말씀도 맞고요. 네. 이게 개인의 입장에선 한 번에 빼서 소진되는 것보다는 조금씩 연금으로 받는 것이 개인의 입장에서도 유리한 것이고 국가 입장에서도 퇴직연금에 있는 자산이 한 번에 다 빠져나가 버리면 주식시장이라든가 금융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연금으로 천천히 빠져나가면 그 기간 동안 또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식시장, 금융시장에 올 수 있는 충격도 완화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죠. 참 이거는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좀 자율형으로 그냥 놔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왜냐면, 근데 예. 지금 현재 그 중소기업, 30인 예. 미만 사업장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가 이미 기금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푸른 씨앗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푸른 씨앗. 네, 중소기업, 그러니까 30인 미만 사업장은 전부 다 이렇게 기금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막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네. 근데 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지난 3년간 수익률이 누적 수익률로 한 20% 가까이 났습니다. 누적. 누적으로. 그러니까 연평균으로 한 6%, 7%씩은 낮다는 것이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기금형이 100%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일정 부분은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전체적인 퇴직연금 수익률 향상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또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사실 인플레이션 감안하고 여러 가지 뭐 감안하면 네. 뭐 그리고 또 떨어지겠죠. 예금보다 낫다. 뭐 이런. 네. 그럼 개인 거죠, 운영에서 그냥. 2%인데 기금으로 운영해서 5%라면 또 기금 운영 운영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으로 이제 제도를 이제 도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냥 주식시장 저희는 네. 방송이니까 네. 보면 주식시장이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하락은 안 하고 잘 올랐잖아요. 한 네. 10년 그렇죠. 이상. 네. 그러면은 그냥 6, 7이면은 별로 그렇게 잘한 것 같지 않잖아요. 운용을 느낌에.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예. 큰 금요의 기금이 돌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도 국민연금 전체 뭐 2,000조, 3,000조를 다 주식에 몰빵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자산을 배분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좀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때마침 어제부터 실물 이전 사전 조회 서비스가 네.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거 뭐예요? 퇴직연금이 네. 기존에는 이제 한 개 금융회사에 갖고 있었다가 예. 내가 A라는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다가 여기 마음에 안 들어요. 네. B로 옮기고 싶어. 그래서 B라는 금융회사로 옮기려고 했더니 실물 이전이 작년까지 안 됐거든요. 예. 이때는 이 A라는 퇴직연금에 있는 계좌를 전부 매도를 해서 거기 뭐 펀드도 팔고 ETF도 팔고 다 팔아서 현금을 이전한 다음에 다시 매수를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물 이전 제도가 작년 10월에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에 동일한 상품이 있다면 매수 매도를 하지 않고 네. 바로 실제로 이전해 주는 그런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근데 이제 이전하려고 보니까 저 회사에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이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계좌를 개설해봐야 아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조회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사전에 계좌 개설하기 전부터 저 회사에 어떤 상품이 있고 실물 이전이 가능한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실물 이전을 조회하신 다음에 옮기시는 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좋은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궁금한 게 보통 어떤 경우에 이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상품이라고 하면은 뭐 수수료 차이인가요? 아니면? 네, 보통 수수료가 좀 적거나 예. 뭐 조금 더 운용을 잘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사실 큰 실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이 퇴직연금 운용 사업자, 금융회사들이 대부분 비슷한 상품 라인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옮기는 것 자체가 수수료가 조금 절약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운용 상태에 있어서 큰 실익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운용을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것보다 네. 차라리 본인이 투자에 대한 조금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어느 금융회사든 거기서 본인이 관심 가지고 운영하는 게 중요하지 네. A에서 B로 옮기면 뭐 운용 수익률이 더 잘
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걸 좀 잘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그 옮기는 게 은행 증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죠. 증권에서 증권만이 아니라. 그러면 가장 많이 옮기는 경우가 사실 이제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옮기거나 뭐 은행에서 증권으로 옮기거나 이렇게 해서 투자를 좀 더 해보겠다고 증권사로 옮기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옮긴다 하더라도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면 할수록 리스크도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다 고민해 보셔야죠.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